프롤로그.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쿨라이프 TV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께 드리는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돈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삶의 존엄, 선택의 자유, 노년의 평온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소개할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 돈 관리 습관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자산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한 필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삶을 뒤흔드는 지출 습관, 무심코 열어둔 재정의 구멍을 하나하나 막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돈을 지킨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장, 돈의 마지막 방어선,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자산의 의미.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청춘, 체력, 일자리, 인간관계 등.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노후의 돈을 잃게 된다면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이라는 자산마저 우리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돈은 기회지만 노년의 돈은 기반이며 존엄입니다. 노후 자산은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수 있게 하고 몸이 불편해도 요양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삶의 마지막을 내 의지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지켜줍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자산을 너무 쉽게 내어줍니다. 가장 흔한 예가 자녀 지원입니다.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손주 양육비 등등으로 말이죠. 물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으로 인해 여러분 본인의 삶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기댈 수는 있어도 부모의 생계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왔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궁핍 속에 밀어넣어선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단지 예금이나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혜택, 소소하지만 규칙적인 노후 소득, 더 나아가 의사결정의 자율성까지도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마셔야 할 사실은 돈이 없을수록 나의 삶의 선택지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요양시설을 고를 수 있는가? 병원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 여행을 떠날 자유가 있는가? 결국 노후의 자산은 단지 생활비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어떤 마지막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권입니다. 실천을 위한 조언. 1. 노후 자산은 자녀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것입니다. 2. 어떤 부탁이 오더라도 본인의 10년 후를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3.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돈이 있다면 도움이 올 수 있지만 없다면 도움이 떠납니다. 4. 나를 지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통장입니다. 노년의 자산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2장, 지출의 설계 없이는 인생이 흔들린다. 무계획 지출의 함정.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항상 여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입이 적어도 넉넉하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지출을 통제할 줄 아는가에서 갈립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보다 이미 가진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계획 없이 돈을 쓰는 습관에 젖어 자신도 모르게 매달 적자가 쌓이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무심코 결제되는 자동이체, 중복된 보험료, 사용하지도 않는 정기구독 서비스, 필요 이상으로 넓은 집의 관리비, 자녀와 손주를 위한 과도한 선물과 지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33%는 지출의 30% 이상을 불필요하거나 충동적인 소비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연간 수백만 원이 자각 없이 사라지는 돈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출이 무서운 이유는 적응된 생활 수준을 다시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출은 한 번 늘면 줄이는데 고통이 따릅니다. 이로 인해 결국 자산을 깎아먹고 삶의 여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족들과 좋은 데 가서 외식하는 건 괜찮지 않나 하십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달 한두 번이 되고 거기에 교통비, 선물비, 경조사비까지 더해지면 그건 이미 생활 패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매달 자동 결제되는 건강식품을 서너 종류씩 드시지만 정작 성분도 겹치고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간 필요할지도 몰라서라는 마음이 결국 가장 비싸게 돌아오는 소비가 됩니다. 우리는 매달 어떤 지출을 하고 있는지, 그 지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출을 바로잡는 실천법. 1. 지출 가계부를 써보십시오. 매달 무엇에 얼마를 쓰는지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소비는 줄어듭니다. 2. 정기 결제를 전수 점검하십시오.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는 과감히 해지하세요. 3.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보험, 통신비, 주거비는 가장 먼저 손보아야 할 항목입니다. 4. 가성비보다 가치비를 생각하세요. 돈을 쓰더라도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 의미 있는 곳에 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5. 가족과의 소비 점검 미팅을 가져보십시오. 특히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이번 달 지출 리뷰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돈은 새지 않습니다. 노년의 지출은 적게 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의미 있는 소비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힙니다. 지금 멈추고 설계하면 남은 인생은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3장, 자녀 사랑, 그 이름의 덫, 과도한 지원의 그림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곳. 그것은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 위해 쓰는 건 아깝지 않다. 그 말,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자녀를 돕는 일로 내 노후가 흔들려도 괜찮습니까? 현실은 차갑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파산을 경험한 시니어들의 60% 이상이 자녀를 위한 금전 지원이 원인이었습니다. 결혼자금, 주택자금, 손주 양육비, 학자금 대출 보증. 그 끝은 자신이 설 자리를 잃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명의로 자녀의 대출을 보증한 경우, 자녀의 집 마련을 위해 본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손주의 사교육비, 양육비로 월 고정 지출이 나가는 경우, 자녀의 사업 실패를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를 넘어 가족 내 관계의 균형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도운 부모는 나중에 그때 그 돈만 아니었으면 하고 후회합니다. 반면 자녀는 그 도움을 당연히 여기게 되고 도움이 끊겼을 때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도 언젠가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모가 모든 걸 안고 간다면 그 자녀는 독립이 아니라 의존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떤 자녀는 말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제가 더 빨리 정신 차렸을 겁니다. 도움이 자립을 막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도움과 책임을 분리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 지원.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1. 정확한 한도를 정하십시오.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초과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2. 지원이 아닌 대여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전 지원이 반복될 경우 상환 계획을 명시한 약정을 남기세요. 3. 자녀의 재정 교육도 함께 병행하십시오. 왜 이 정도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4. 절대 내 집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보증은 서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5. 손주 교육비는 선물로 한정하고 고정 지출은 삼가세요.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돈은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를 도와주는 것과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릅니다. 도움은 사랑이지만 희생은 아닙니다. 4장. 원칙 없는 노후는 흔들린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금융 습관.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는 이제 돈 관리도 좀 쉬어야지 하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노후야말로 돈을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시기입니다. 젊을 땐 실수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엔 한 번의 실수가 삶 전체를 흔드는 파문이 됩니다. 그렇기에 지켜야 할 원칙은 더 엄격하게, 더 분명하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다음의 5가지 원칙은 시니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삶의 균형을 유지해 줄 핵심 가이드입니다. 노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금융 원칙 5가지. 1. 자산은 절대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한 곳에 몰아넣은 자산은 위험합니다.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특정 금융상품이든 분산은 곧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고위험 고수익을 미끼로 전 재산을 한 곳에 넣는 순간 그건 도전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2. 현금 흐름을 잃지 마십시오. 노후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면 곧 불안해집니다.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 고정적인 연금 수령액, 적정한 비율의 단기 유동성은 노후의 심리적 평온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3. 자산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자산 구조입니다. 똑같이 3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는 부동산 2억 5천에 현금 5천이고 누군가는 예금 1억, 연금 1억, 현금 1억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훨씬 더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보다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4. 대출은 되도록 0으로 유지하십시오. 노후의 대출은 심리적, 재정적으로 이중고를 초래합니다. 이자는 스트레스를 낳고 원금 상환은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대출 없는 삶을 목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율과 상환 구조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5. 모든 금융거래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 노후의 돈은 단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남겨질 가족, 건강, 돌발 상황까지 아우르는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금전적 약속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하며 거래 내역, 통장 흐름, 투자 계약서 등을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 처음엔 번거롭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원칙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원칙은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지켜냅니다. 5장. 작은 습관이 노후를 무너뜨린다. 반드시 버려야 할 돈 관리 습관들. 노후의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 조용한 누수입니다. 큰 돈을 잃는 일보다 더 무서운 건 작은 돈을 자주 잃는 일입니다. 몇천 원의 무의미한 자동이체, 쌓여가는 소액 결제, 할부라는 이름의 빚, 그리고 습관성 소비 말입니다. 이 작은 틈들이 모이면 노후의 배는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돈 관리 습관 5가지. 1. 불필요한 자동결제, 구독 서비스 방치. 매달 4,000원, 9,900원. 작게 보이지만 1년이면 몇십만 원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OTT, 헬스장, 쇼핑몰 멤버십 등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이 아니라 의식적인 소비만 남기십시오. 2. 1+1. 할인에 끌려 불필요한 지출 반복. 마트나 온라인 쇼핑에서 절약하는 것 같다는 착각으로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사고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절약은 소비가 아니라 구매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필요 없는 절약은 낭비입니다. 3. 할부로 사는 습관, 특히 고가 물품. 한 달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생각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할부가 생활이 됩니다. 지금 사는 물건이 앞으로 몇 개월간의 나를 묶어놓게 됩니다. 할부는 나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한 소비입니다. 4. 친구, 이웃, 지인에게 습관적 베풀. 커피값, 식사비, 선물. 자연스럽게 본인이 늘 계산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새 지출은 습관이 되고 지갑은 비어갑니다. 인간관계의 따뜻함은 돈보다 함께 나누는 시간과 말의 정성에서 옵니다. 좋은 사람은 계산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5. 가계부 없이 대충 계산하는 습관. 이번 달은 그냥 비슷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새는 돈이 생깁니다. 단 한 장의 노트라도 좋습니다. 기록은 통제이고 기록은 자각입니다. 돈의 흐름을 적는 순간 통제권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노후의 삶은 수입보다 지출이 일정한 사람이 더 오래갑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 어쩌면 그 하나가 당신의 10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지금 고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마지막 10년을 바꿉니다. 에필로그. 돈 관리 습관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 자유로워야 합니다. 더 단단해져야 하고 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참았고, 가장 많이 일했고, 가장 많이 사랑했던 이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돈이라는 마지막 울타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좋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돈을 다루는 태도, 습관, 원칙을 바꾸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지켜내는 유일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린 메시지는 단순한 재테크 강의가 아닙니다. 이는 한 사람의 삶의 존엄을 지켜내는 이야기였습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 사라질 때 당신의 선택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돈을 지키는 건 삶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건 당신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의 삶을 지켜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